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강직한 관리로 손꼽혔던 한 관찰사에 대한 충격적인 괴담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히 산신의 사당을 불태웠고 그 대가로 끔찍한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고집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거스른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괴담실록 세제의 산신. 나는 조선 후기 강직함으로 이름 높은 양반이었다. 내 이름은 민정훈. 어릴 적부터 학문에 힘써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품으로 주변의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다가올 화복과 근심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으리라 평했다. 그 말처럼 나는 평생을 정도를 걷고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았다. 나라실의 임에서는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어떠한 비리나 부패에도 단호하게 맞섰다. 그런 나에게 벼슬길은 언제나 순탄했고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쳐 마침내 경상도 관찰사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부임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한양 도성도를 떠나 경상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문경세제, 극행졸라는 험준한 고개가 있었다. 예로부터 이 고갯길은 영남과 기옥 기쿠 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으나 그만큼 많은 여행객들이 도적이나 맹수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고 나는 위험한 곳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나는 경상도 관찰사로서 백성의 삶을 살피고 부정한 무리를 척결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러니 그 어떤 난관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험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을 무렵이었다. 행렬의 선두에 서 있던 한 아전이 허둥지둥 내 가마귀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대감! 가마꾼들이 발걸음을 멈추자 아전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대감, 여기서부터는 잠시 가마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산마루에 있는 사당에 들러 절을 올리고 공양공ям을 하셔야만 이 고갯길을 무사히 넘을 수 있다고 하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무슨 일이냐? 헛된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구나. 내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내가 누군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해야 할 관찰사다. 미신에 현혹되어 백성들의 고열거실을 짜내는 요사스러운 잡귀 따위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계속 나아가라. 나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전은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다. 대감, 부디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예로부터 존재해온 귀신이 하나 있는데 비록 잡귀이나 그 영험함이 잠옷 대단하여 고개를 넘는 자들 중 공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산을 넘는 사이 반드시 화를 입힌다고 하옵니다. 이전 관찰사분들도 모두 사당에 들러 공양을 한 뒤에야 고개를 넘으셨습니다. 대감께서 가셔야 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여나 귀신이 앙심을 품고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아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불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고작 잡귀 따위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단 말인가?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그런 잡귀가 진정 존재한다면 공양은커녕 무거운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또다시 입에 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무거운 벌로 다스릴 것이다. 당장 산마루에 올라가 그 요사스러운 잡귀의 사당에 불을 지르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나는 싸늘한 목소리로 엄명을 내렸다. 아전들은 내 강직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황급히 산마루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나는 내 결정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나라씨를 맡은 관리를 어찌 잡신 따위가 막는단 말인가?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요망한 짓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 뿌리를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얼마 후 산마루 쪽에서 희미하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아전들이 내 명을 따른 것이다. 나는 그제야
가마를 재촉하여 세제를 넘기 시작했다. 행차는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불타오르는 사당을 뒤로 하고 의기양양하게 세제를 넘었다. 험한 산길을 지나 평지가 나오자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마 잡귀의 저주가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보잘것없는 잡귀 따위가 감히 나라씨를 하는 자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나의 단단한 믿음도 기이한 날씨 변화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세제를 벗어나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돌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쳤다.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행렬을 뒤흔들었다. 깃발들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가마는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나는 소리쳤다. 좌우 종자자들은 웅성대며 두려워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자는 하늘을 향해 빌었고 어떤 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기이하도다. 대감 귀신이 노한 것이옵니다. 아전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나는 버럭 소리 질렀다. 시끄럽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나라씨를 맡은 관리를 어찌 잡신 따위가 막는 것이냐. 당장 산마루에 올라가 그 요사스러운 잡귀의 사당에 불을 지르거라.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이미 불태웠던 사당을 다시 지르라는 나의 호통에 신하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지만 나의 기세에 눌려 차마 반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이 기이한 날씨 변화가 그 사당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무엇들을 하느냐? 어서 횃불을 들고 산마루로 가거라. 내 재촉의 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횃불을 들고 다시 산마루로 향했다. 그들이 사당에 불을 붙이자 귀신의 사당은 마치 기름이라도 부은 듯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다. 붉은 불길이 어둠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그 열기는 멀리까지 전해졌다. 그때였다. 불길 속에서 소름 끼치는 형상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끔찍한 소의 머리를 한 흉측한 귀신이었다. 거대한 몸집과 시뻘건 눈, 날카로운 뿔을 가진 그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고 끔찍했다. 귀신은 당장이라도 입에서 불을 뿜을 듯 사납게 나를 다그쳤다. 이놈, 네 죄가 얕지 않으니 네 자식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귀신의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드는 듯했고 나는 공포에 질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네 이놈, 중요한 길목에 틀어앉아 백성들의 피를 빠는 너를 벌하여 내 직분을 다하였거늘 어디서 그따위 요망한 말을 내뱉느냐.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귀신은 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다. 붉은 기운이 몸을 휘감았고 그 기세는 마치 세상 모든 악귀를 불러 모은 듯했다.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 슬피 통곡하는 꼴이 우습구나. 당장 사당을 다시 지어놓거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거스른다면 내일은 네 둘째 아들의 염림을 하게 될 것이다. 귀신의 말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내 강직한 성품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나는 죽을지언정 요사스러운 잡귀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네 이놈, 이 간사한 요괴야. 내가 한 일에 그릇됨이 없거늘 어찌 감히 그런 유망한 말로 또다시 나를 농락하려 드는 게냐. 어서 썩 꺼지거라. 나는 분연히 칼을 뽑아들었다. 귀신을 베어버리려 했다. 칼은 귀신을 통과해 허공을 벨 뿐이었지만 귀신은 이를 보더니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이대로 산을 떠나시면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실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대감의 두 아드님은 원래 젊어서 죽을 명이었습니다. 명이 다가오고 있던 차에 제가 감히 하늘의 공공을 훔쳐 대감을 겁박한 것입니다. 셋째 아드님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장차 크게 되실 분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잡신이 하늘을 거스르고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 대감을 겁박한 것은 보잘것없는 고주권을 낸 것이었습니다. 허나 대감께서 올바름을 굽히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변에서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무슨 일이냐? 꿈속의 아전이 현실의 아전과 겹쳐 보였다. 큰 도련님께서 여독해지 도셨는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 급히 큰아들에게 가보니 낮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매우 위중하여 이미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내 아들의 숨이 끊어졌고 나는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본영분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또다시 귀신이 내 꿈에 나타난 것이다. 끔찍한 소의 머리를 한 그 흉측한 형상은 여전히 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네, 두 아들은 저승에 가서야 비로소 저들의 죽음이 아비 때문임을 깨닫고 지하에서 너를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그 보잘것없는 고집 때문에 마지막 아들까지 끝내 죽여야 후련하겠느냐. 귀신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사납게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아들들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니 이 무슨 망령된 말인가. 어차피 명맹은 주어진 것, 스스로 떳떳하면 그뿐. 너의 그런 말은 두렵지 않다. 어서 썩 꺼지거라. 나는 이를 악물고 귀신을 꾸짖었다. 내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흔들림 없었다. 내 아들들의 죽음이 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나 그것이 잡기의 협박에 굴복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결코 내 소신을 굽힐 수 없었다. 그러자 귀신은 더욱 거칠게 나를 다그쳤다. 붉은 안개가 꿈속을 뒤덮으며 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 이미 두 아들을 잃고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는구나. 정녕 네 마지막 남은 자식마저 잃어야만 후회하겠느냐. 내가 이곳에서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이유 없이 너의 보금자리를 거두려 했겠느냐. 내가 너의 사당을 불태운 이유는 그 요사스러운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네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정시승을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길 만하구나. 내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겠다. 단 다시 행인들을 괴롭히고 그 악행을 거두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시 부숴버리는 것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네 남은 자식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은 이전과는 다른 묘한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제야 귀신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귀신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잡기라고 스스로를 칭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조하려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네가 정녕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잡기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그런 요망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농락하려 했느냐. 네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냐.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귀신에게 따져 물었다. 귀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감.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주변에서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위중하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대감, 둘째 도련님이 돌연 비명을 지르시더니 숨을 쉬질 않습니다. 나는 놀라 급히 둘째 아들에게 가보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나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매우 위중하여 이미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내 아들의 숨이 끊어졌고 나는 다시 한번 크게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두 아들을 연이어 잃은 슬픔은 나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나는 밤낮으로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강직했던 나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들의 죽음이 정녕 나 때문이란 말인가? 내가 그 요사스러운 잡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혼란과 자책감 속에서 나는 점차 피폐해져 갔다. 상상이 끝나자 나는 기약 없는 길을 다시 떠났다. 관찰사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문경세제를 지나 한참을 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귀신이 내 꿈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귀신의 모습은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과 체념이 깃든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다. 대감, 이제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 세제를 지키는 산신산입니다. 본래 저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산을 넘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섬기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저의 힘은 약해졌고 점차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저에게 공양을 바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실제로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켜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저의 존재를 잊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은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 저는 더 이상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잡귀가 아닙니다. 다만 저의 존재를 잊히지 않기 위해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께서 저의 사당을 불태우셨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강직한 모습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두 아드님은 원래 젊어서 죽을 명이었습니다. 저는 대감에게 경고하여 그 죽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강직함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두 아드님을 잃게 되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며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대감께서 저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신다면 저는 다시 백성들을 위한 산신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행인도 괴롭히지 않고 오직 평안과 복을 내려줄 것을 맹세합니다. 귀신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간청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요사스러운 잡기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불쌍한 산신일 뿐이었다. 네가 정녕 그러하다면 내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백성들을 기만하거나 해를 끼치지 마라. 만약 네가 다시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나 스스로 너를 멸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귀신은 감격한 표정으로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감. 대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자책감이 없었다. 아들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죽음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산신의 사연을 들으며 그의 잘못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경상도 관찰사로서의 남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나는 문경세제의 사람들을 보내 불타버린 사당 자리에 새로운 사당을 지었다. 꿈에서 본 산신의 모습 그대로 조각상을 만들어 모셨고 이전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공양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산신에게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주었다. 세제에 새롭게 지어진 사당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더 이상 공포와 강요의 대상이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인 존경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관찰사로서 백성들에게 산신의 진정한 사연을 알렸고 그들이 진심으로 산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 이후로 관찰사 민정훈의 행차에는 별다른 변고가 없었다. 문경세제에서도 귀신이 행인을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산을 넘는 이들은 사당에 들러 정성껏 절을 올리고 공양하며 무사히 고갯길을 넘을 수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험준했던 세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여행객들에게 안녕을 선사하는 길이 되었다. 또한 민정훈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귀신이 말했던 대로 훗날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강직한 성품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물려받아 훌륭한 관료로 성장했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큰 공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이 세제 산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민정훈 관찰사는 이후에도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평생을 살았다. 그는 죽는 날까지도 미신을 맹목적으로 쫓지 않았지만 세제 산신의 사연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는 잡귀의 이야기에 무조건적으로 분노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연과 진실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권력과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다. 관찰사 민정훈은 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포용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배척 대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세제 산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소문에 휩쓸려 본질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용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관찰사의 아들들의 명은 과연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운명은 아버지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정훈 관찰사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산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자신과 백성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경세제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길로 남아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마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 그곳에서 강직한 관찰사와 외로운 산신이 만나 비극과 깨달음,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그 이야기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세제의 산신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직한 신념과 피할 수 없는 운명 사이에서 고뇌했던 관찰사의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곤 하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소름 돋고 의미 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